네, 안녕하십니까. 헌법하고 행정법 담당하고 있는 이주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제가 지금 헌법하고 행정법을 같은 방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올해 출제 경향, 그러니까 이제 예상되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하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올해까지 2차 시험 보고 오신 수험생들의 얘기를 좀 들어서 요새도 계속 이렇게 보통 여러분 공부 계획을 잡으실 때 이제 1년을 잡으시죠. 이제 저랑 지금 연락하신 분들이 한 1년 차부터 한 4년 차까지 다양한데 각자의 영역에서 지금 이제 움직이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만에 합격하기 조금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뭐 로스쿨로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헌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헌법은 일단 올해 좀 쉬워졌습니다. 그죠? 올해 지금 여기 책에는 올해 강평이 안 나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올해 강평이 있을 겁니다. 그 작년에 우리 실제 컷이 23개에서 올해는 22개로 됐죠. 그죠? 그 전에는 좀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6개인가 이렇게 됐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80점. 세 과목 평균 8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올해 80점 33인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따져보시면 과목당 한 8개? 그죠? 8개에서 7개.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요새는 이제 예전에는 민법을 좀 적게 틀리고 나머지에서 뭐 6개, 6개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요새는 민법에서 한 8개에서 10개 정도 틀리시고 나머지 이제 헌법에서 4개에서 뭐 6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합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사실은 요새 제일 어렵죠. 그죠? 그래서 민법을 좀 아무래도 민법도 출제 범위도 제일 넓은데 시험이 어렵게 나오니까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잘 붙으시냐면 역시 아까 우리 선생님들 다 얘기하신 것처럼 반복하셔야 돼, 반복. 근데 반복은 아까 김지현 선생님 또 그 20번 얘기했어요? 기본서 20회? 그거는 불가능하고, 참, 욕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20회를 하면은 죽습니다. 그죠? 어떻게 그거를. 그 되게 예전에 제 후배가 기본서를 10번 보는 학생이 있었어요. 사시할 때. 그 점수가 50점 나왔습니다. 50점. 남들 80점 나올 때. 그러니까 기본서 가지고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살을 붙였죠. 그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좀 미리 말씀드리면 기본서 빨리 한번 보시고 객관식 문제집으로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기본서로 가든가 아니면 객관식 문제 보면서 옆에 기본서 놓고 잘 안 풀리는 판례는 얼른 다시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해독수와 이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보통은 그래도 나는 기준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그게 보통 5번. 그래서 기본서만 5번이 아니라 합쳐서 기본서 문제집 합쳐서 이렇게 한 5번. 그죠? 1년 차 때 이 정도도 힘들어요. 지금이 11월이죠. 10월 31일인데 이제 11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년 8월에 우리가 시험 볼 텐데 9개월, 10개월 정도 남았죠. 10개월 정도에 우리가 1차만 합니까? 그래, 그럼 나 1차만 할래.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1차만 하는 것도 헌민형에다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차 8월 달 전에 2차 과목 행정법, 민소법, 형소법, 민법하고 형법은 이미 1차 때 공부한 걸로 2차 때 못 봐요, 여러분. 2달 동안. 그죠? 그래서 이거를 3회독을 해놔야 돼. 최소. 갑자기 분위기가 쎄한데, 이게. 자. 그러니까, 지금 앞에 분들은 다 지금 헌법을 이렇게 다 얘기하셨지만, 이게 3회독이 되려면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계획 짜보세요. 엄청 바빠요. 그죠? 그리고 요새는 주 5일 공부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엔 공부를 안 합니다. 자기가 무슨 공무원이야? 그죠? 수험생이 토요일, 일요일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또 나중에는 또 뭐야?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 못하겠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짜보시면 3회도 그 다음에 아까 5회도 그죠? 8회도 그만 얘기했어. 자,
이제 공부한 보면 알아서 하시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기준이 된다 이거죠. 그죠?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의 그 사이클을 물어보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붙는 거 100명이 1차에서 붙고 10명을 뽑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목 수가 1차 3과목이니까 적은 것 같지만 3과목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몇 과목이에요, 이거? 6과목. 그죠? 6과목 그냥 나눠서 잠깐 봤다가 2달 뒤에 나머지 과목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합니다. 앞에서 시험 보는 걸. 이 실제 올해 사례 중에 자꾸 이거 순서 한것씩 막 얘기하는데 그 올해 이제 1차 합격하신 분이 작년에도 붙고 올해도 붙었어요. 근데 행정법이나 이런 거 이제 저한테 행정법 주로 물어보셨는데 이미 1차로 끝난 걸로 기운을 다 썼어.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또 이제 1차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게 심 분배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옛날 그런 것처럼 1년을 다시 주고 이런 시험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 경력자도 있을 수도 있지만 경력자들이 이렇게 오시지 않고 이제 보통 뭐 설명회 때 뭐 새로운 뭐 추가 자료 있나 이런 거 한다고 꼭 들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또 연락이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할 게 많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뭐 헌법 같은 경우부터 이제 얼른 말씀드릴게요. 헌법은 교재는 이제 그 김양 교수님 교재로 합니다. 그냥 헌법 교재야 뭐 제가 새로 내기도 뭐하고. 그래서 김양 교수님 교재가 이제 로스쿨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헌법 교재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옛날 그러니까 통 기본서 제일 두꺼운 거. 통 기본서가 1600페이지인가 1800페이지짜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로스쿨용 기본서가 한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5급용 지금 요새 5급 강의 5급 헌법도 있죠. 5급 헌법 강의가 한 700페이지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700 뭐 1000 우리 거 1100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근데 기초 입문 강의는 이제 혹시 이제 공부를 막 헌법을 해보려고 하신 분 있을까 해서 이제 김영 교수님 헌법 그 쟁점 뭐 있는데 아예 여러분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거기도 써놨지만 계획서에도 그냥 로스쿨 우리 기본 교재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기본 교재를 가져오셔서 그걸로 제가 해당하는 부분 어차피 교재 강사 저자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강의만 계속 이렇게 적출하듯이 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괜히 교재 그것도 부담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한 10,000원 뭐 15,000원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든 이제 교재를 좀 줄여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수강생들은 보니까 교재를 막 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이거 괜찮나 그러는데 교재 이거 5번, 3번 돌리려면 교재 바꾸면 절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과목이 하나만 객관식 하나당 문제집이 하나씩 붙죠. 어디선가 또 나타나지고 무슨 헌법 뭐 줄인 거 이런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보고 이래. 분산이 되는 순간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교재 하나만 파야 됩니다. 행정법도 마찬가지죠. 기본서에다가 주관식 문제집이 하나 붙는단 말이에요. 객관식 사례가 없이는 주관식은 또 안 돼요. 더더욱 객관식보다 더. 근데 여기다가 또 단문집을 가져와. 우린 단문이 나오거든. 그 단문집도 가져와. 이거 볼까요?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역시 무조건 하나로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교재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분이 3회 연속 1차 붙으신 분인데 이제 수강생들끼리 이렇게 수험생들끼리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걸 보고 있었는데 그분은 이거를 장려하는 거예요. 야, 난 맨날 이걸로 봐서 맨날 붙은 거야. 근데 이분이 1차를 3번을 붙으니까 파괴력 있잖아, 말에. 그러니까 얘가 흔들리는 거야, 수험생이. 와, 막 이러는 거야. 근데 페이지 수가 800페이지가 차이가 나는데 근데 그럼 이제 이분은 왜 이걸로 받느냐? 사시 1차 경력자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걸로 본 지 벌써 몇 년이 된 거예요. 항상 근데 어쩔 수 없죠. 자신의 경험이 최선인 양 보통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 또 굳이 물어보니까.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는 이거를 권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제가 말려가지고 안 봤는데 이렇게 안 봐도 돼요. 이거 이제 이분은 이게 익숙한 거야. 이분은 익숙하니까 여기서 토시아 하나 바꿔지거나 뭐 빠져도 그게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이분은 이거 들으실지 모르겠네. 미안합니다. 자,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은데 익숙한 분들은 이걸 보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손때 묻은 거죠. 손때 묻은 거. 네? 근데 이제 5급용은 좀 약간 너무 판례나 이런 게 적어서 권하지는 않지만 요걸로 좀 그죠? 요걸로 로스쿨용으로 저도 신중을 기해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본서로 80점 이상은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문제로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헌법은 그리고 헌법은 의외로 공부 방법이 이거 말하면 좀 지랄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속 법률하고 조문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와요? 조문, 판례, 부속 법률 이렇게 이제 헌법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올해가 조문이 5개, 부속 법률 5개, 판례가 30개. 그러니까 판례가 많이 나오면 헌법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합격하신 분들은 헌법 4개, 6개 막 이래요. 40문제 중에. 40문제 중에 4개, 6개는 저도 풀어도 이렇게 못 맞아. 저도 이미 수험생의 감각을 놓았기 때문에 말할 땐 저도 이렇게 보고 얘기하지 언제 뭐 외워서 얘기 잘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최고조로 날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4개, 6개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왜냐하면 판례가 많이 나오니까. 판례가. 근데 그 많이 어려웠을 때 재작년에 어려웠을 때 헌법 10개씩 들고 이럴 때는 이게 조문은 많이 나올수록 쉬워지는 거고 판례는 많이 나올수록 역시 또 쉬워지는 거고. 근데 부속법률이 많이 나오면 어려워져. 그래서 재작년에는 부속법률이 9개. 그죠? 어디 부속법률인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법이야 이러는데. 이제 그런 거 나오면 이제 근데 다 같이 똑같이 어려우니까 그건 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근데 얘 잡으려고 이제 책을 넓히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기본서에 있어요. 문제집으로 또 푸는 거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는데 무조건 기본서 볼 때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그렇게 아예 습관 들이세요. 헌법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판례만 좀 낯설어서 그러지. 그래서 기본서 볼 때 기출문제를 저녁에 따로 봐야 돼.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리지만 기본서 본 양만큼 기출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다행히 그 법률저널 이쪽 기출문제는 진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푸시고 그럼 매일매일 보는 게 문제가 몇 개 되질 않아요. 많아 10개 뭐 이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데 그게 쌓이면 이제 커지는 거죠. 위력이 굉장히 커져요. 나중에 한 번에 보려면 좀 어려워. 그렇게 해서 보시면 기출문제가 보통 우리 100점 만점에서 기출문제만 딸딸딸 외우면 보통 60에서 70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0에서 40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디서 채우냐? 헌법이 왜 지나갔다 오냐면 헌법의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기출문제가 어디 있냐면 법원직, 그해 법원직 3월에 있는 그 다음에 6월에 있는 법무사 그 다음에 우리 법행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오려면 뭐냐면 야 이게 보고인데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좋은 거 얘기해도 되나? 네, 자. 경찰 승진 시험 있어요. 경찰 승진 시험. 네, 경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올라가는 거기에 헌법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헌법이 40문제입니다. 여기 의외로 쏠쏠한 게 있어요. 뭐냐면 부속법률. 부속법률은 딴 데 있는 것을 다 찾아서 여러분들이 근데 부속법률은 1년이 넘어가면 효력을 다해. 그러니까 몇 년 전 부속법률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올해 나온 것들 요 3개 정도를 딱딱딱 푸시면 그다음에 5급도 마찬가지 5급 헌법도 있죠. 5급 헌법도. 하여간 이 법행 보기 전에 그래서 학교 간 친구는 심지어 7급 시험 헌법까지 기출문제를 봤어요. 근데 이렇게 본 친구들은 헌법 점수가 좋아. 놀랍게도 공통적으로. 근데 이건 제가 다 일일이 찾아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 어차피 다 요새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리고 시간도 얼마 안 걸려. 근데 귀찮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하셔야 돼. 그럼 헌법 점수가 좀 올라갑니다. 이게. 야 이거 진짜 좋은 꿀팁이다. 그죠?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헌법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래서 헌법은 그 정도로 헌법은 그래서 그리고 올해 이제 딱 하나만 예를 들면 올해 법무사 시험 문제에 그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하는 일이 아닌 것은 해서 법무사도 오지선다니까 오지선다 문제로 그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모의고사에다 출제를 했어요. 근데 올해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와 잘됐다 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올해는 그 법행 일체경 40번 문제에 다음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사항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이 담당이 되나 안 되나 지금까지 그렇게 나왔거든요. 기출문제가 5년 전에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가 똑같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법무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도 하나 뭐 던져주겠지 했는데 머리싸움에서 졌어요. 야 이게 그래가지고 몇 개인가 해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 관련된 거 한 9개를 다 해놓고 5, 6, 7, 8, 9 이렇게 된 거예요. 몇 개 이제 이게 여기서 막히는 거죠. 그럴 때 제가 늘 말하지만 모를 땐 3번. 그래서 3번이 답이었습니다. 네, 모든 건 과학적으로 가려다 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대망의 행정법 짧게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행정법은 작년에 꽈락자가 49
예, 무시무시한 과목이죠. 100명의 이제 1차를 한 그 수험생이 뛰어들어서 꽈락자가 49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시무시한 과목이죠. 그죠? 왜 이렇게 무시무시하냐? 쓸데없는 데서, 아니, 쓸데없는 데는 아니지. 문제를 책에서 안 가져와요. 우리는 기본서랑 문제집, 사례, 단문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데 사례를 다른 데서 가져와. 어디서? 설명회 때 얘기해도 되나?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찾아냈는데 이게 앞으로 행정법에 앞으로 이게 이제 민법이나 지금 민소나 저 이쪽은 좀씩 다 뭐 이렇게 세분화되고 어렵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패턴이 행정법보다 좀 늦게 지금 패턴화되고 있고 행정법은 이미 3년 전부터 패턴이 쓱쓱쓱 하더니 올해 드디어 이제 고착이 됐어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 있죠, 판례. 그 왜 책이 없냐? 책은 보통 2년 전 거 정도 아니면 최신 판례라고 해도 몇 개월 전 거거든요. 교재를 만들고 이러니까. 근데 판례가 1년치. 그러니까 작년 보통 우리 시험 보니까 10월이죠. 10월이니까 여기를 한번 보면 뭐 여기 10월이라든가 그죠? 9월 뭐 이 정도에서 보통 한단 말이에요. 여기 판례 있고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 시험 문제가 작년에 우리가 2019년 이제 10월에 시험이면 2019년 1월 달 판례가 나왔어요. 1월 달 판례를 누가 봐? 아무도 안 봤죠. 그러니까 꽈락자가 와다다다 나왔죠. 그리고 단문이 보통 케이스 하나, 그다음에 단문 2개 나오는데 보통 30점, 20점, 뭐 25, 25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30점, 20점. 근데 단문조차도 꽈서 냈어. 하나는 하자의 승계라고 해서 행정법 하시는 분 모두가 다 아는 걸 제일 싸구려에다가 집어넣고 그다음에 30점은 문제 2개를 접붙여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게. 그럼 여러분 시험장 가면 행정법이 1교시예요. 2차. 그럼 얼마나 긴장돼. 와서 막 하는데 생전 처음으로 50점짜리 문제에다가 단문이다 먼저 풀자 이렇게 했더니 단문에 눈에 보니까 이거 하나하고 이거는 막 이게 걸어놨어 이렇게. 책 찾아서 봐도 한참 찾아야 돼. 그럼 머릿속에서 찾아지겠어요? 지금 당황이 되고 옆에 애들은 막 써대고 시작하는데 얘는 지금 뭘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 막 뭘 쓰고 있어. 얘는 하나 똑같을 텐데. 그죠? 저는 꼭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물어보고 싶었는데 기분 나쁠까 봐 안 물어봤는데 자 어쨌든 그 누군가 다 같이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막 옆에 쓰고 있으니까 더 당황되죠. 그러니까 점수가 더 떨어져. 그래서 꽈락이 반이.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는 이제 이건 진짜 제가 올해 그래서 최신 판례 강의를 했어요. 마지막에. 사람들도 없이. 어차피 비대면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1년치를 했는데 보세요. 1년 전이니까 10월 것까지 했는데 그래도 오래돼서 9월. 몰라. 8월. 7월. 그래 여기서까지 해보자. 그래서 제가 1차 그 판례를 찾아왔고요. 그래서 7월 29일 판례부터 제가 이제 올해 그 5월 달 거 6월까지 홈페이지 6월까지 나왔으니까 이거까지 행정부 판례를 다 해서 한 20개 정도를 제가 딱 해서 여기서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제 얘기를 7월 11일 판례가 나왔어. 그래서 제가 올해 진짜 화가 제일 많이 나는데 그 홈페이지 앞으로만 살짝 갔더라면 나왔다. 이 유승준 판례입니다. 유승준 판례. 그래서 제가 오늘 판례를 이렇게 뽑아왔는데 요새는 판례가 이렇게 1, 2, 3, 4, 5, 6, 7, 8 판례가 되게 행정법 판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판시사항이 자체가 이 유승준 판례도 보면 판시사항이 10개입니다. 10개. 10개.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3번 판례, 5번 판례, 7번 판례, 10번 판례가 답이야. 그냥 판례대로 쓰면 돼요. 재량이냐 아니냐 다 있어. 그러니까 사례집을 볼 필요도 없느냐 그러면 또 안 돼. 그죠? 그러다 또 뒤통수 맞으면 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서 우리 행정법 기본 강의할 때 기본서 들으시고 기본서 하면서 사례집 풀고 사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나면 이렇게 풀 것이다. 기속행위 재량에 대한 구별 문제라든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것이다. 그다음에 단문까지. 왜냐하면 기본서는 어차피 단문 공부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돌린 뒤에 마지막으로 최신 판례를 봐야 여기 나왔던 이 판례가 쏙쏙쏙쏙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고 판례에서 나왔다고 해서 판례부터 봐야지. 그러면은 오히려 판례 문장 2차 여러분 아직 안 써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써져요. 그러니까 그 써보는 습관도 하시려면 미리 어느 정도 맞으면 공부를 해두시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판례를 봐야지. 야 판례에서 나왔으니까 1년치 만약 그럼 판례에서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날 죽이러 올 거야? 그죠? 그럼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한 2, 3년간은 이 판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뒷북을 치고 있어. 자 1월 달 판례니까 전 7월 달부터 했으니까 지금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7월 11일 판례니까 올해 이제 최신 판례는 5월 달부터 할 거야. 그죠? 그러면 내년 5월 것까지 이렇게 두고 봐라. 자 이렇게
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최신 판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50점짜리는 여러분들이 근데 행정법은 지금 약간 거의 패턴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단문이 쉬워졌어. 작년엔 단문을 꽈놨다고 그랬죠. 올해 단문은 어떻게 나왔냐면 공법상 계약이랑 신뢰보원칙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디서 저한테 이제 계속 그렇게 연락하신 분이 2차, 이번에 1차 붙으시고 저한테 시험날 이틀 전에 까투기 뜨고 왔어요. 그 뭐라 하냐면 제일 부담되는 말을 해. 선생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문 2개만 찍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제기라.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만약에 찍었는데 그 친구가 그럼 그걸 볼까요? 안 볼까요? 그것만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나를 나중에 목을 잡으러 오겠지. 그래서 아니 그건 제가 결정할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그렇다고 또 너무 책임을 방기하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단문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처분사유 추가 변경하고 그다음에 이쪽 그러니까 행정행위 파트에서 이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법이 1편, 2편, 3편, 5편까지 있거든요. 그다음에 강론. 근데 이 친구 자꾸 강론 지방자치 이번에 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방자치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이 친구는 올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면서도 그러나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다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강론을 얘기하는데 강론은 아무리 봐도 법행에서 나온 적이 없거든요. 딱 한 번씩 나온 적이 있는데 10년 전이야. 10년 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2편하고 그 다음에 5편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편에서 좀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신뢰보원책 1편에 있죠. 공법상 계약은 여기 3편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진 쪽에서 나와요. 빠진 쪽에서. 그럼 이제 내년에 단문이 슬쩍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원래대로 2편의 행정행위하고 5편의 행정소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행정 절차에서 살짝 또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쓱쓱 전체 범위가 단문 우리 단문제 그 보시면 이게 단문이 몇 개냐면 한 250개 됩니다. 250개. 250개를 어떻게 봐? 그죠? 둘이면 60개. 여러분 60개만 하면 돼. 그러면 뺨을 때리고 싶어. 왜? 60개 양이 장난이 아니야 이게. 그럼 제일 좋은 거 뭐예요? 20개 정도 찍은데 20개 이제 이건 약간 신의 영역이죠. 그죠? 20개도 사실 외우기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줄이고 줄여서 이제 같이 하고 이제 나오면 이제 나중에 잘 나왔다 이러고 이제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인데 그래도 어쨌든 경향 쪽이 이렇게 찍히는 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행정법이 어느 정도 패턴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이 작년에 49명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맞아면 좀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불안전한 요소가 있느냐? 내년에 다시 행정법을 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 다 결과론적인 얘기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좀 줄여지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법행에서 보통 1년, 장기적으로 2년, 직장 다니는 분들은 한 3년까지 봅니다. 보통 1년 하고 이제 간다면 제일 마음 편하고 2년, 3년 한데 그래도 만약에 이제 1차도 붙고 막 이러신 분들은 3년 차쯤 되면 이제 현타가 오죠. 이제 그만하나 막 이러는데 왜냐면 1차도 붙고 막 이랬는데 2차에서 이제 떨어지고. 이게 실제로 올해 시험장 가서 이분은 벌써 1차를 2번이나 붙었는데 나중에 시험 보고 와서 그 까톡 날린 거 보니까 시험장에 갔더니 전부 고인물 같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야 이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경력자 같고 막 다들 눈빛이 막 빛나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완전 쫄아버린 거예요 이게. 쫄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제일 누구보다도 경력자처럼 하고 막 옷도 더럽게 입고 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힘을 내야 돼. 저 옛날에 사실 접으러 왔는데 어떤 친구는 레게 머리로 왔더라고. 야, 얘도 시험 보는데 내가 와도 되게 좀 자괴감이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기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시험 들어갈 때도 여러분들이 경력자 다 똑같아. 어차피 거짓말이야 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을 보셔야지. 할 얘기 뭐냐면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정 안 풀리다 그러면 법원직이라든가 그죠? 법원직으로 합격을 하시고 좀 나이가 어르신 분들은 법원직에서 합격하고 기다리면서 5급 보시는 분도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런 분들도.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사실 시험 하나만 보고 달리는 게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법원직 실제 지금 현직 계신 분도 있어요. 그죠? 작년에도 그 출산휴가에서 나오신 분도 있고 한데 그런 식으로 하신 분들 그 다음에 법무사도 있어요. 법무사 시험도 법원직 법무사는요. 법행 1차 합격하거나 거의 그거에 근접할 정도로 가면 다 때려 부십니다. 다 붙어 그냥 축축. 국어요. 그런 거 말고. 자, 국어는 따로 하시고. 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스쿨도 실제로 우리 수강생 중에 2분이 1차 합격하시고 로스쿨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로스쿨
서울 쪽은 좀 나이도 보지만 지방이나 영남대나 이쪽은 그 법행 1차 합격을 옛날 사실 1차로 쳐주는 거예요. 요새 사실 1차는 폐지됐기 때문에 사실 1차는 지금 거의 경력에 안 넣어주는데 그 변호사 시험 합격률 높이기 위해서 그 영남대나 이런 쪽은 해서 실제로 그 두 분이 다 영남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지금 아마 나와서 변호사 하시고 지금 한 분은 3년 차.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다른 길.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법행이 나요? 지금 로스쿨이 나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로스쿨이 낫대. 그러니까 이런 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만 올인을 하되 올인 이후의 문제가 여러분이 한 노력이 그렇게 뭐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더더욱 수험생활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없죠? 제가 너무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애도 있습니까?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